더 카메라 스쿨 포트폴리오 강의. 이번 시간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사진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사진을 선택하기 앞서 이 포트폴리오가 과연 누구에게 보여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전문가용 포트폴리오는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거나 혹은 전시를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에게 보여지기 위함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상대방,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좋은 사진이 들어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앞서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시를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 기획자가 기존에 어떤 전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지, 어떤 글들을 썼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디 잡지사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잡지사다 했을 때 그 잡지사가 어떤 이미지를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예측까지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진으로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이 사진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찍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촬영하게 됐다. 혹은 이거는 어느 회사랑 같이 일을 했던 거고 어떤 모델이었고 이때는 어느 장소에 나가서 촬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조명을 이렇게 써서 이런 효과를 얻어낸 거고 이게 굉장히 나만의 특수한 기술이다 라는 듯이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미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웨딩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커머셜이나 이제 미술관의 이제 큐레이터들과 사진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작품으로서 바라보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진을 사진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예쁘게 나왔나를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일지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례로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팔순을 맞으셔서 제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액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이제 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을 감으시면서 찡긋거리시면서 웃은 사진이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갔고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왜 눈 감은 사진을 가져왔냐 라면서 그 사진은 걸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한 후에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 어필할 만한 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진 작가가 아주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사진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찍어올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최소한 그 클라이언트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사진들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요.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을 골라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디지털 이제 뷰어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브릿지의 장점은 촬영했던 데이터 값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촬영했을 때 조리개 셔터, IS 수치도 보이고 내가 몇 미리 렌즈를 썼는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물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별로
별을 하나부터 5개까지 등급을 나눌 수도 있고요. 라벨을 붙여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라벨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분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일단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된 사진을 카테고리별로 폴더에 담아 주십시오. 이거는 인물, 패션 사진, 이거는 제품 사진, 이거는 인물 남자, 이건 여자 이런 식으로 각 사진들이 항목별로 나뉘어질 수 있게 카테고리화를 함께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카테고리가 다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내가 오늘은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카테고리의 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로 출력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엄청나게 고급 퀄리티가 아니라 그냥 저렴하고 사진을 실질적으로 눈앞에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저렴하게 프린트를 해서요. 많이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바닥에 깔아 놓은 후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고르셔야 할 부분이요. 가장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열었을 때 처음 마주치는 사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사진은요, 나의 모든 사진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가지게 할 만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통 첫 사진으로 많이 첫 사진에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진이 내가 가진 사진 중에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사진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생기는 사진이다 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사진을 고르셨다면, 두 번째로 고르실 거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임팩트를 호기심으로 줬다면 마지막 사진은 덮고 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 다음으로 좋은 사진을 많이 넣는데요. 이랬을 때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거나 뭔가 가벼운 사진보다는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훌륭한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미지로 보통 마지막 사진을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진은 그 바닥에서 제가 들어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첫 번째 사진을 가장 왼쪽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가장 오른쪽에 배치하고 중간에 비워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들어갈 사진들을 골라야겠죠. 다시 이제 바닥에 놓여진 사진들로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를 때는요, 내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싶은 사진들을 빠르게 골라냅니다. 이건 굉장히 감각적인 일이라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사진이라고 해서 제3자도 좋게 본다는 확신은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진 좋다 하는 사진을 또 거기서 한번 걸러냅니다. 그렇게 걸은 사진들을 옆에 한 군데 이제 펼쳐놓고요. 그 중간에 이제 펼쳐놓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지금 현재 바닥에 누락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서 이번에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진들이 혹시나 바닥에 있는지, 나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이겠구나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골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처음에 중간 거를 골랐던 사진과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골랐던 사진이 이제 한 편에 모아져 있고요. 나머지 지금 바닥에 있는 사진들은 다 접어서 다른 데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배열을 하기 시작하셔야겠죠. 자, 중간 사진이 이제 많이 선택이 됐을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빼내야겠죠. 정말 힘든 것들이 빼내는 작업입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빼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진도 수영장에 여자가 수영을 하고 있는 사진, 두 번째 사진도 수영장에 여자가 수영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앵글과 빛의 상황과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사진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진도 좋고 저 사진도 좋아 라고 해서 두 개를 다 넣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네,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네, 이게 이 사람의 스타일인가 하면서 그런 자주 보여지는 사진에 대해서 이미지가 고착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사진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테크니컬하게 불안정한 사진들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조금만 더 끼우려서 찍었으면 좋았겠다. 혹은 조금만 더 밝게 찍었으면 좋았겠다. 조금만 더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테크니컬하게 아쉬움이 남는 사진들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진들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자, 사진들이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사진들을 뺄 거는 빼놨습니다. 이제 중간에 들어갈 사진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가장 강렬한 사진, 마지막 사진은 두 번째로 강렬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사진이라면 중간의 사진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비슷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기는 여자 인물, 여기는 남자 인물, 여기는 정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눠 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것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순서를 섞어가면서 유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를 나눠서 배열을 했을 경우에는요, 보통 파인아트, 순수 미술을 그러니까 전시 목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배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을 만든 데에는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 작품은 이 작품만의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작품은 2010년에 만들었고 2011년에 만들었고 12년에 만들었다면 이 작가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는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전 사항과 함께 주제의 변화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인아트가 아닌 이제 일반 잡지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할 때는 보통 사진을 유기적으로 섞어 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종류의 사진들만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자칫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슷해 보여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사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잘 나왔지, 왜 이때는 더 잘 찍고 더 못 찍었지라고 바로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흥미를 계속 유발을 하고 이번에 이제 남자 포트레이트가 나왔다면 이번 풍경이 나왔다가 여자 사진이 나왔다가 이렇게 전신 사진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리듬을 타듯이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흥미로운 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중에서요, 두 가지 사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꼭 두 가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순서를 띄워주십시오.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해서 얘네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거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첫 번째 초반에 보게 하고 하나는 후반에 보게 해서 이것들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띄워주는 형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는 총 몇 장의 사진이 구성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내가 만약에 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사진 몇 장 안 보여줘도 된다 하면 적게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나서 제 것만, 한 사람의 것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품을 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거나 지루한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사진 포트폴리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는 20장에서 40장 정도까지를 생각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얘기할 때요. 그리고 사진 작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진 장수와 배열을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을 하지만 사실 보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봅니다.
사진 작가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뭐 10분에서 2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2분 정도로 그냥 슉슉슉슉 빠르게 넘기고 다음, 슉슉슉 보고 넘기고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장수로 지루함이나 나의 개성을 뭉개버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진 뭐 10장이면은 뭐 10장만 보여줘도 되고요. 20장이면 20장만 보여줘도 되고요. 딱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장수를 선택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수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